네, 오늘은 제가 영재원 관련해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영재원에서 강사도 하고 면접관도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재원 지원 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재원, 제가 있던 영재원은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영재원이고, 저는 이제 거기서, 어, 일을 했고, 어떤 학교, 어떤 영재원이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영재원이 있고, 요즘에 또 영재원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화반도 그냥 심화반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엄마들이 영재원이라고 하는 걸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영재원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영재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조금 놓치기 쉬운 것들, 제가 면접관으로서 아이들을 심사하면서 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좀 간과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제가 사진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일단 지원서를 받아보면 사진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과 찍은 사진, 뭐 셀카 찍은 사진, 혹은 여행 가서 걸터 앉아서 V하고 있는 사진, 아니면 정말 어떤 친구는 마스크를 쓰고 찍고 사진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물론 공고에는 그냥 사진이라고 나가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사이즈만 주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뭐 바꾸라 이런 공지가 오진 않아요. 전화가 오진 않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시간에 쫓겨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급하게 사진을 찾아서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뭐랄까, 물론 사진을 보고 얘는 예쁘니까 합격, 얘는 사진도 이상한 거 냈으니까 불합격,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저랑 이 학생이랑 처음 만나는, 저는 이 학생을 어쨌든 알아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준 자료를 보고. 오래 보면 똑똑하고 뭐 성실한 학생일 수 있지만 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학생이 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 학생을 빨리 판단하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뛰어난 경력, 뛰어난 수상 실적, 뛰어난 어떤 것들 말고 그냥 딱 눈에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사진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진 가지고 뭐 합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라고 하지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여기 전형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부모가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이 전형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이 처음에 낸 사진이 언제까지 가냐면 이 처음에 낸 사진을 보고 서류를 보고 면접장에서 또 이 학생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격하고 이 영재원을 수료할 때까지 계속 그 사진이
영재원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사진을 의외로 신경 쓰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초등학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쉽게 가벼운 사진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되게 사소하고 정말 그냥 하루면 준비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규격에 맞는, 형식에 맞는, 전형에 맞는 사진을 첨부하는 게 그냥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저희도 물론 강사들도 오히려 열심히 이런 자잘한 정보들에 의해서 학생들을 판단하고 하프랍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얘는 장난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아 엄마들이 바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형 중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굳이 내가 리스크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하실 때는 꼭 그 증명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면접 복장입니다.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올 때 되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리니까 좀 자유롭게 입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진과 같은 맥락에서 좀 이 친구가 이 전형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지금 부모님도 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교복이 없으니까 그냥 반팔티, 반바지에 크록스 신고 이렇게 면접장에 오면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걸로 판단을 하진 않지만 보기가 좋진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고 함에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를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시험을 보러 간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은 교복이 제일 좋고요. 교복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과 비슷한 착장을 해서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재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뛰어난 몇 명 외에 뽑히는 아이들은 다 비슷한 성적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그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아, 얘가 되게 좀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갇혀 있고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면접 복장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면접 시간인데요. 면접관들은 좀 피곤해요. 제가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풀로 면접을 보는데 한 3, 4시 되면 체력이 고갈돼서 사실 그때부터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말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뭐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한 유명 연구가 있거든요.
이 판사들이 가석방을 결정할 때 점심 전에 가석방률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점심을 먹고 복귀를 했을 때 가석방률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 가지고 뭐 당락을 가르진 않겠지만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을 정도의 강력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교수님을 만날 때도 점심시간 저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물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영재원을 지원하는 학생이 학부모라면 조금 오전 시간에 면접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약간 안 돼 있는 상태라 기준이 약간 모호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와서 체력이 일단 있으니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4시가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혹시라도 면접 시간을 고를 수 있다면 좀 오전에 고르는 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면접 태도인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를 외운다든지 특정 답변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접장에서 쓰기 부적절한 언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두 번째로는 막, 세 번째로는 엄마가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 단어라고 해야 될까? 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성인이든 기업이든 학교든 여기는 면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말들이 있고 초등학생들이지만 제가 막 뭐뭐뭐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됐어요 라는 말을 쓰면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자기소개서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면접 전형까지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든. 그러면은 그냥 엄마가 라는 대답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막이라는 단어? 그거를 좀 덜 쓰도록 연습을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학생이 굉장히 좋은 경력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 어떻게 나가게 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그냥 엄마가 신청해서 나가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김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을 할 줄 설마 얘가 이런 대답을 할까?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장소가 있으니까 좀 말투를 좀 잘 정돈시키는데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는 성의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원을 네, 심사위원이었고 강사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뽑을 때 영재원이지만 진짜 영재를 뽑는다기보다는 저는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진짜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그룹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영재원에 모두가 영재는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으로 뽑히기 위해서 적어도 서류 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성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야 뭐 10살, 15살 되는 애들이니까 인생의 반은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동안 학교에서 지내왔던 것들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치르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막 3-4줄 쓰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못 알아보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글씨를 못 쓰는데 또박또박 쓰는 것과 내가 그냥 글씨를 날려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되게 날림으로 막 썼을 때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엄마가 시켜서 이걸 지원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의지도 없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서 여기에다 서류를 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재원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의지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난 이거 할 때 너무 재밌어. 이 정도만 돼도 영재원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뭔가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푸시하는 경우도 있죠. 초등학생들이겠지만. 그러면 성의가 없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받았을 때 이 아이는 엄마가 그냥 보내기 위해서 얘한테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라는 저의 지레짐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만 깨끗하게 열심히 써도 저는 사실 그렇게 서류 탈락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글씨 예쁘게 쓰고 그 영재원에서 내라는 서류를 내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최대한 이게 탈락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웬만하면 이제 탈락돼야 되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하지만 최대한 다 면접을 보게 하자라는 저희 영재원의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원에 초등학생 대상이 제일 많으니까 정말 빡빡하게 서류를 탈락하는 영재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서류 탈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가 미비한다든지 너무 성의가 없어서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 성의만 있어도 사실 서류 탈락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재원이 주는 규격을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재원의 입장에서는 그 규격을 정리해서 줄 세워서 보관하고
이거를 다 심사위원들한테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1차 서류를 다 보여주고 이런 입장에서 서류의 그 규격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그 내 실력과 나의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500자를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500자를 써주세요 라고 했으면 250자를 쓰는 것도 좀 문제지만 750자를 쓰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500자를 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내가 500자 안에서 나를 표현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많이 쓰면 좋은 점수를 얻는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A4 사이즈로 내라고 했는데 B4 사이즈로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과연 면접관의 입장에서, 영재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크게 점수를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영재원은 아니었고요. 일단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재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심사위원 면접관으로서 들어가면서 느꼈던 아주 기초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서류를 보내시는데, 물론 내가 정말 압도적인 실력과 압도적인 어떤 경력, 수상 사항이 있다면 사진이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빼고 일단 합격해야겠다라는 목표로 봤을 때는 제가 말한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 적어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은 좀 드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재원이나 이제 초등학생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